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장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연고를 어떻게 바르는가입니다. 원장님, 연고를 바르는 방법 꼭 알아야 되나요? 유치원생들도 연고는 바를 줄 안다고요. 물론 연고는 모든 약물들 중에서 가장 적용하기 쉬운 약물인데요. 그래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바르는 방법 오늘 한번 알아볼까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방받은 연고, 라텍스 장갑 혹은 니트릴 장갑, 탈지면, 화장솜으로 대체가 되고요. 소독약, 그리고 엘리자베스 칼라 혹은 양말이나 옷가지입니다. 그럼 원장님, 의료용 라텍스 장갑을 꼭 사야 되나요? 물론 가정에서는 그냥 식품용 라텍스 장갑 그냥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료용 라텍스 장갑 한 유통기한 3년 정도 되고요. 니트릴은 한 5년 정도 돼요. 이거 한 통 쓰면은 그래도 유통기한 내는 대부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고 바르기 전에 저희 손만 깨끗하게 씻으면 되지. 굳이 이거 장갑 끼고 발라줘야 돼요?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손으로 직접 바르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의 피부에 생겨있는 나쁜 균들이나 곰팡이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교차 감염되는 것도 막아야 하고, 또 하나는 쓸데없는 항생물질 등이 사람에게 흡수가 되는 것도 아주 좋지는 않겠죠? 아이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연고를 바르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아이를 편안한 분위기에 두셔서 안심을 시켜주셔야 돼요. 혼자서는 어려우시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환부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음 상처를 보면은 더러워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부위를 소독약을 희석을 한 용액을 가지고 깨끗하게 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마른 먼지 등이 묻어 있어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소독약을 묻힌 거즈로 한 5분 정도 지그시 눌러줘가지고 불린 다음에 닦아주시면 쉽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환부가 너무너무 깨끗한 상태 혹은 두 번째로 연고를 바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런 과정을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소독약을 적신 거즈로 가볍게 훔치시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환부는 너무 메마르지도 너무 수분하지도 않은 적당한 보송보송한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시면 수의사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연고를 도포하셔야 되겠죠? 우리 환부에 아주 얇은 막을 형성을 할 만큼 충분한 양을 도포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작은 완두콩 크기 한 개만큼을 도포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넓은 부위에는 여러 줄을 짜내어서 바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고를 도포하기 전에 검지손가락에다가 짜내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체온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바르실 때 아이들의 거부감을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꾹꾹 누르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아파할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매우 비협조적으로 변하겠죠. 굉장히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연고를 잘 바르시고 난 다음에는 엘리자베스 칼라를 씌우거나 혹은 옷을 입히거나 혹은 신발 등을 신겨가지고 아이들이 할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용했던 장갑 등은 모두 다 폐기를 해주시고요. 사용했던 약품은 강아지, 고양이들이나 혹은 어린 아이들이 접근을 할 수 없는 곳에 보관을 해둬야 되겠죠? 엘리자베스 카라나 옷이나 양말 같은 거 아까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거 잠깐만 하고 바로 풀러줘도 상관없나요? 환부를 핥으면은 약효도 없어지겠고 무엇보다도 상처가 더 잘 안 나을 거예요. 수술했던 아이들 엘리자베스 칼라 잠깐 풀어져가지고 한 10초만 아이들이 핥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다시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칼라는 항상 24시간 착용을 하고 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카라는 그렇다 치겠지만 이제 옷이나 신발 같은 경우에 대한 위생도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네요.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입히는 옷가지들은 반드시 세탁을 하시고 처음 입히는 네카라는 적어도 물수건으로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연고를 중단해야 될 때는 언제가 있을까요? 연고를 사용을 하고 난 뒤 환부는 며칠 이내에 좋아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곰팡이성 피부병 같은 경우에는 한 몇 주에 걸쳐서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다음의 경우라고 하면은 반드시 수의사들에게 알리고 즉각 사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상처에서 무언가 액체나 농이 생기거나 늘어날 때. 두 번째, 상처가 빨개지고 부어오르고 열감이 생길 때. 세 번째, 점점 더 아파할 때. 네 번째,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병변이 생길 때. 다섯 번째, 환자가 연고 바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거나 네카라나 옷이 유지가 안 될 때.
이런 경우에는 꼭 수의사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뇌카라랑 옷 같은 거를 유지를 못하겠다는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처음에만 그렇고요. 뭐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래도 며칠 이내에 금방 익숙해져서 일상생활을 잘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안 되는 아이들은 죽어도 안 되기도 해요. 이것도 멍바멍 양반양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독한 전신제제를 먹거나 혹은 주사로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의 몸에 영 좋지는 않겠죠? 네, 그렇다면 연고를 발라줘야 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사용을 하고 있는 약품은 무엇인지, 우리가 치료를 하고자 하는 질환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꼭 수의사들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래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 병변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 혹은 정말로 다 좋아서 평상시와 동일한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경우에도 실제로 피부 밑으로 해서 병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금발 재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며칠 더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꼭 이 사항은 수의사들과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기들 목욕이나 산책 같은 거는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뭐 연고를 바르고 있는 와중에 해도 상관없을까요? 약을 바르시는 동안에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수의사들과 논의해 주시길 바래요. 그렇다면 오늘도 좋은 내용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네,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